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제가 리서치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주당 영업이익인데요. 전년 대비 퍼센트로 표시한 것입니다. 과거 94년도부터 현재 2023년까지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즉 경제 위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이 이 주당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이러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022년, 23년 또한 이렇게 주당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998년도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러한 지표가 보였음에도 경제위기가 오진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경제위기가 왔던 사례들을 생각한다면 하나의 경고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실업률이 낮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좋다.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 여러 얘기가 많은데요. 그 역시도 사실이고 아직도 미국의 경제가 여태까지 굳건해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침체 신호를 나타낼랑 말랑 하는 것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방금 보았던 여러 경제 지표들, 이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개인 한 명으로서 판단하는 것보다 전 세계의 집단 지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 그것이 금리 예상치에 어떻게 반영되나를 항상 체크합니다. 보시면은 얼마 전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거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경우에 11월 달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9월을 지나 11월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40% 정도로 낮아졌고 중로는 9월부터 계속해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마냥 좋았다면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는 전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금리에 베팅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이 트레이더들의 집단 지성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금리를 과감히 올릴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전망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를 주요 투자의 근거로 활용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지표들이 하나둘씩 떠가면서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다.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주장이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길게 설정할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3에서 5년 이상 길게 투자를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향후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보고 벌써부터 현금화를 해둘 수도 있겠죠. 대신 그만큼 매수를 하신 뒤에는 길게 가져가셔야 손익비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안전한 선에서 조금 더 빨리 벌기 위한 스윙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의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는 최대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식의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를 사용하다 보면 투자 타이밍이 조금씩 어긋나고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가 힘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주요 투자 근거로 삼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상 차트를 조금 더 잘 보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차트를 주요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차트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인이나 나스닥 같은 미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그 외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들의 주식시장까지 대부분 투자의 사이클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거의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본인이 제일 잘 볼 수 있는 수단으로 판단을 하면서 다른 시장까지 감을 잡아가면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코인 시장 얘기로 돌아와 보면요. 작년 가을을 뜨겁게 달궜던 주제가 있죠. 바로 미국에서 가장 유망했던 코인 거래소인 FTX가 파산했던 것입니다. 이 뱅크만 프리드라는 사람이 CEO였는데요. 사퇴를 하고 재판을 받았죠. 자, 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이 거래소가 가지고 있던 코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주에 나온 한 기사를 보면 FTX US가 가지고 있던 코인들이 곧 매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인 코인 구성은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0억 원 정도가 잠재적 매도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코인 시장에서 이것이 큰 물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경험상 1조 원이라고 보는데요. 이 3,5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정도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는 평소에도 고래들이 그냥 지갑을 옮기면서 많이 이동시키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사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언제든 다른 이슈를 엮어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경험상 이 정도의 물량으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솔라나인데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 FTX에서 굉장히 밀어줬었죠. 그러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이며 2021년 상승장의 최대 수혜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FTX가 망하면서 이 솔라나 코인들이 다수 매도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금액이 685밀리언 달러, 즉 9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시총이 훨씬 더 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1조 원의 금액이 큰 것을 감안하면 시총이 훨씬 작은 솔라나 코인에게 1조 원의 매도 물량은 중기적으로 상승을 제한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 거죠. 자, 이게 솔라나 차트인데요. 2021년 11월 최대치 259.9달러에서 현재 17.5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수세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줬던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매도세가 풀린다 한다면 제 경험상으로는 굳이 매수할 코인이 많은데 굳이 이 솔라나 코인을 찾아서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이런 펌핑도 나올 수는 있는데 제 경험상 이렇게 매도 물량이 풀리는 경우에 앞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코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줬던 고마웠던 코인인 것은 맞지만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당분간은 좀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구독자분들께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기 표시한 25K 구간, 이 저점을 돌파하는지 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 두 가지 갈래길이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구간에서 횡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횡보한 다음에 쭉 올려주는 관점. 두 번째는 여기가 뚫렸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다시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관점입니다. 내려갈 확률 60, 여기 지킬 확률 40 정도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 판단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여기가 뚫리기 전까지는 판단 못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뚫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확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횡보세가 지루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손이 근질근질 하실 텐데 이 구간,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저는 정말 숙련된 선물 단타러가 아니라면 차라리 매매 안 하시는 게 시드가 덜 갈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변동성이 이렇게 죽어있는 다음에는 꼭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분명히 롱이든 숏이든 손익비 좋은 자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영상에서 이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빨간색 박스를 치고 매도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가 빨간색 매도 시점 찍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단타 물량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제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점이 올라가면 여기 29에서 28K 부근이 정말 좋은 매도 타점 그리고 정말 좋은 숏 타점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가 이 전체 하락에 대한 약 0.5 되돌림 부근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평행 채널을 그렸을 때 이 부근이 딱 중단입니다. 중단은 보통 좋은 매도 타점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만 온다면 이것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든 아니면 하락했다 다시 상승하든 어쨌든 이만큼의 공통 숏 구간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숏은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겠고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급하게 내려오고 있어서 영상도 얼른 찍어서 올려야겠네요.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려왔을 경우에 첫 번째 매수 타점이 이 저점은 깨는데 이 저점은 깨지 않은 여기 24.8K 위에 이 사이 구간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도 남아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저점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겠죠. 그리고 곧 있을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까지 발표가 되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중요한 분기점인 이 저점이 뚫린다 하더라도 지금 RSI가 워낙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도 RSI가 아마 RSI 저점을 침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죠. 그래서 24.2에서 23.8K 부근, 이 부근도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는 20K 정도까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루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숏이든 롱이든 정말 좋은 자리들이 나오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지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정말 곧 기회가 올 것 같네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장에 또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가 영상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